지금 여러분에게 딱 1억 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이 순간 당신 통장에 깨끗하게 찍혀 있는 현금 1억 원입니다. 오늘 당장 써도 되고 누가 뭐라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돈은 2026년까지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이 돈을 어디에 넣으시겠습니까? 부동산입니까? 아니면 주식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통장에 넣어두고 기다리실 겁니까? 대부분은 이 질문 앞에서 바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막연하게 돈이 많고 싶다고만 생각해봤지 돈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까지 돈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분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분야의 투자에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주식시장의 성격부터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2026년은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로 단순하게 나눌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오르는 주식과 무너지는 주식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선별의 해에 가까운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수만 보고 투자하면 거의 확실하게 체감 수익률이 망가지는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이후 시장,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시장, 그리고 2018년 이후 미중 무역 갈등 국면이 비슷합니다. 이 시기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시장 전체가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준비 없이 들어간 개인 투자자들은 분명 시장은 버티고 있는데 왜 내 계좌만 안 오르지? 라는 좌절을 반복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돈이 시장 전체로 퍼지지 않습니다. 과거처럼 어차피 다 오른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현금 흐름이 명확한지, 부채 구조가 안정적인지, 외부 환경이 나빠져도 매출이 유지되는지, 이 질문에 답을 못하는 기업은 조용히 배제됩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주가가 폭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몇 년에 걸쳐 기회비용으로 죽어갑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이 착각합니다. 아직 안 망했으니까 괜찮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사이 다른 자산, 다른 기업들은 이미 몇 배씩 움직입니다. 과거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를 떠올려 보시면 시장은 몇 년 만에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 모든 주식이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금융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업,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진 기업은 빠르게 회복했고, 반대로 구조적으로 경쟁력이 약했던 기업들은 위기 이후에도 주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준비 없이 시장에 남아있던 개인 투자자들은 버티면 회복된다는 말을 믿었지만 실제로는 버틴 게 아니라 묶여 있었던 것에 가깝습니다. 2026년 시장도 이와 비슷한 성격을 띠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건 수익의 문제가 아닙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분명히 움직이는데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시장이 좋다, 수익이 난다고 말하는데 나는 여전히 차트와 뉴스 제목만 보고 있으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기회의 상실입니다. 위험한 기업에서 빠져나와야 할 때 버티게 되고 안정적인 기업으로 옮겨가야 할 때 이미 늦어버립니다. 이게 반복되면 계좌는 큰 폭으로 무너지지 않지만 몇 년이 지나도 제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실패했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2026년 하면 전기차 이야기를 안 하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차 산업을 이야기할 때 여전히 완성차 기업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누가 더 많은 차를 팔 것인지, 어떤 브랜드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2026년을 기준으로 전기차 산업을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산업은 이미 판매 경쟁의 국면을 지나 운영과 유지의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보급률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더 이상 누가 전기차를 더 파느냐가 아니라 이미 팔린 전기차를 어떻게 관리하고 얼마나 오래 쓰게 만드느냐가 핵심 이슈가 됩니다. 이 시점부터 산업의 중심은 완성차에서 빠르게 이동합니다. 실제로 과거 내연기관차 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반복됐습니다.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보급되던 시기에는 완성차 기업이 주목받았지만 보급이 안정 단계에 들어간 이후에는 부품, 정비, 소모품, 유지관리와 관련된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 왔습니다. 전기차도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기술 집약적이고 관리 포인트가 많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는 전기차의 핵심이자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배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이 저하되고 온도와 충전 방식에 따라 수명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말은 곧 배터리의 효율과 안전성을 관리해주는 기술과 부품에 대한 수요가 시간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2026년을 기준으로 보면 전기차 시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신규 판매가 아니라 누적 대수입니다. 이미 도로 위에 깔린 전기차의 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유지 시장이 형성됩니다. 이때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전기차 한 대가 팔릴 때 매출이 끝나는 기업이 아니라 전기차가 굴러가는 동안 반복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를 가진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성능을 개선하거나 열을 관리하는 소재, 전기차 구동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핵심 부품,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위험을 줄여주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섹터의 중요한 특징은 가격 결정력입니다. 완성차 시장은 경쟁이 치열할수록 가격 압박을 받습니다. 반면 전기차 운영과 유지에 필수적인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대체가 어렵고 협상력이 높아지는 이점을 가집니다. 전기차 제조사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옵션을 줄일 수는 있어도 안정과 직결된 부품이나 배터리 효율을 좌우하는 요소를 쉽게 포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책과 규제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날수록 안전기준과 환경 규제는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배터리 화재, 충전 인프라 안정성, 폐배터리 관리 같은 이슈는 이미 정책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규제를 피하는 기업보다 규제를 충족시키는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이 구조적으로 유리해집니다. 이들은 규제가 강화될수록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즉, 핵심은 매출의 예측 가능성과 반복성입니다. 전기차 대수가 늘어날수록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유지 관리 수요, 교체 주기, 업그레이드 수요는 경기 변동과 상관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런 특성은 2026년처럼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장이 불안할수록 투자자들은 화려한 성장 스토리보다 버틸 수 있는 구조를 선호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2026년에 전기차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기업은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이 아닙니다. 전기차가 도로 위에 존재하는 한 매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를 가진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시장의 기대가 아니라 이미 형성되고 있는 현실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섹터인 AI 인프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AI 산업을 떠올릴 때 챗봇, 생성형 AI, 검색, 번역, 영상 제작 같은 소프트웨어 영역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2026년 AI 산업을 이렇게만 바라본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AI 산업은 이미 기술 경쟁의 단계를 지나 운영 비용과 효율을 따지는 산업 단계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이 이 단계로 넘어간다는 건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초기에는 누가 더 뛰어난 모델을 만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기술이 평준화되면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이 기술을 얼마나 싸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얼마나 오래 굴릴 수 있는가가 핵심 질문이 됩니다. 이 질문에 답을 주는 곳이 바로 AI 인프라 영역입니다. 다시 말해 2026년의 AI 시장은 AI를 잘 만드는 기업보다 AI를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기업이 훨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AI는 생각보다 훨씬 물리적인 산업입니다. 연산이 늘어날수록 전력 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발열이 발생하며 장비는 빠르게 소모됩니다. 이건 소프트웨어의 문제가 아니라 전기, 열, 장비, 공간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2026년에 AI 서비스의 사용량은 줄어들 가능성은 없습니다. 기업과 개인 모두 AI 의존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건 곧 연산량이 늘어난다는 뜻이고, 연산량이 늘어난다는 건 인프라 비용이 자동으로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AI 인프라 수요의 성격입니다. 이 수요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서버는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하고 전력 효율은 계속 개선되어야 하며 냉각과 안정성은 항상 관리되어야 합니다. 즉, AI 인프라는 한번 구축하고 끝나는 시장이 아니라 유지, 보수, 확장이라는 반복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시장입니다. 2026년 AI 시장의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비용 압박입니다. AI를 도입한 기업들은 점점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비용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가? 이제는 더 좋은 AI를 가진 기업보다 같은 성능을 더 낮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살아남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혜를 보는 곳이 바로 전력 효율, 냉각 기술, 서버 최적화, 데이터 센터 운영 효율을 개선해주는 기업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업들이 AI 산업의 성패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AI가 확산되면 이 기업들은 성장하고 AI 사용이 줄어들지 않는 한 수요는 유지됩니다. 반대로 AI 산업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이미 구축된 인프라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AI 인프라 기업이 상방과 하방 모두에서 방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책과 규제 측면에서도 AI 인프라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데이터 보호, 에너지 효율, 안정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수록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프라 기술의 가치는 오히려 높아집니다. AI를 제한하는 규제가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AI 인프라자 자체를 부정하는 규제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규제 환경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인프라를 가진 기업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26년 가장 중요한 AI 정책은 유럽연합의 AI 규제 체계, 이른바 EU AI법입니다. 이 법은 AI 모델을 전면 금지하거나 축소하는 법이 아닙니다. 핵심은 고위험 AI를 구분하고 그 AI가 돌아가는 환경에 대해 안정성, 추적성, 데이터 관리 기준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주체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AI가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 서버 환경, 연산 인프라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서비스 자체가 제한됩니다. 2026년 이후 유럽 시장에서는 규제 기준을 만족시키는 인프라를 가진 기업만 AI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건 곧 고효율, 고안정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의 경쟁력이 정책에 의해 강화된다는 뜻입니다. 2026년을 성공적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단한 정보력을 가진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준비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돈을 잘 굴린다는 건 한 방을 노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험한 선택을 피하고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상태로 출발선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관점이 하나라도 바뀌었다면 이미 여러분은 앞서 있는 것입니다. 2026년은 모두에게 같은 출발선이 주어지는 해가 아닙니다.